하버드 학생 여러분, 정면에 보이는 북한산 8개 봉우리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최근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와 예일대와 같은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런케이션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어요. 런케이션이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교육적 체험과 문화를 배우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수학여행을 의미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K-팝과 K-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학생 단체의 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유럽 학생들이 런케이션을 많이 온다고 해요. 런케이션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유럽 학생은 2019년 519명에서 2024년 상반기 1,445명으로 늘었죠. 관광공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한국 방문이 늘고 서구권 학생 방문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올 연말까지 한국을 찾는 미국 유럽 학생은 3,000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죠.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추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기여하고 있어요. 다채로운 경험은 더 넓은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발판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대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학생들의 런케이션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죠. 정난수 한양대 교수는 기존의 한류 관광은 K-팝이나 드라마 등 콘텐츠에만 집중됐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 등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며 특히 미국 유럽의 경우 단순 관광이 아니라 교육 목적의 여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런케이션 확대와 함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늘의 사연은 하버드 대학교 오케스트라 학생인 캐서린의 사연입니다.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는 학생 투표를 통해 해외 투어 장소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이들은 진관사에서 명상을 하고 사찰 음식을 맛보는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캐서린은 한국을 경험하며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캐서린의 사연 들어보러 가실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수업을 듣다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사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어느 날 국제관계학 수업이었어요.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숄츠 교수님이죠. 동아시아 역사의 권위자로 내 본관은 보스턴이고 제2의 고향은 한국이라는 말을 하시죠. 미국 및 영어권 내에서 한국학을 이끄는 몇 안 되는 대표적 학자 중 하나이며 평화봉사단으로도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는 지안파로 유명하시죠. 이 강의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강 중이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는 민감한 역사적 이슈들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죠. 어느 날 독도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온 한 유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를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토 분쟁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제가 봐도 우기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교수님은 토론을 잠시 멈추고 모두의 주목을 끌었어요. 교수님은 감정적 대응을 지향하며 각자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죠. 이후 독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 국제법적 지위,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시작했죠. 그 학생이 아무리 우겨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강의하는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교다. 그러니 일본에서만 표기되는 다케시마라는 표현 대신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죠. 슐츠 교수는 학생에게 독도는 한국의 명백한 영토이다. 18세기 제작된 일본 지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일본인들조차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독도가 고대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음을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설명했고, 또한 일제강점기 이전에 한국 정부의 행정권 행사 여러 조약과 합의를 들며 한국 땅임을 간주했죠. 설명을 들은 일본인 유학생은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강의가 끝난 후 일본인 유학생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 논쟁을 다룰 때 감정이 아닌 학문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날 강연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 신문에 강의 내용이 요약되어 올라왔어요. 일본은 한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일본 왕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을 근거지로 삼았던 백제 왕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늘 동경심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군인들에 의해 통치되는 동안 한국은 엘리트 관료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습니다. 1861년 일본에서는 다시 없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꼼짝없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었던 일본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인이었던 한국에 칼을 들이미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수많은 범죄를 들은 저와 학생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저지른 강제징용, 문화재 도굴,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가슴 아픈 역사를 듣고 눈시울을 적시는 학생들도 있었죠.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비밀은 없죠. 바로 일본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침략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국인들이 보호를 요청했다라는 거짓말로 왜곡했죠. 이 모든 게 숨겨진 진실을 가리려는 비열한 술책이었고 역사 왜곡에 속아 넘어간 세계인들도 많았어요. 일본은 아직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세계인들 모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수업을 통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침 수학여행지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한국을 강력 추천했고 한국에 오게 되었죠. 하버드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120여 명의 학부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8년에 설립되어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다행히 다들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여행지를 정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순수한 경이로움이었어요. 많은 여행을 해봤지만 인천공항의 깨끗함,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이 공간 전체를 밝히며 반짝이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청결함이 눈에 띄었죠. 곳곳에 설치된 현대 예술 작품과 전통 한국 문화 장식들이 공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높은 천장, 그리고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은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편의 시설과 레스토랑은 여행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듯 했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공항부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한 여행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예요. 여행의 시작부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나머지 여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저와 100여 명의 단원들은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 방문하는 것으로 관광을 시작했죠. 이번 방문은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체험관 3층에 도착한 단원들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옥과 북한산의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어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희의 방안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안의 연계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죠. 진관사의 회주인 개오 스님은 사찰 음식을 설명하며 단원들로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죠. 또한 사찰 음식이 지구를 보호하는 저탄소 밥상의 실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음식임을 강조했죠. 요즘 비건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잖아요. 가축 사육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건 식단은 이러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죠. 사찰 음식은 이걸 이미 실천하고 있었네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국행 수륙제를 체험한 단원들은 불교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고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지요. 또한 싱잉볼 명상 체험을 통해 단원들은 들떠있던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저 역시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스님은 단원 한 명 한 명에게 오색시를 묶어주며 그 의미를 설명하고 축복했고, 저희는 스님들을 공연에 초대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대웅전을 포함한 진관사 곳곳을 순례한 단원들은 사찰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하며 한국 전통 불교 문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번 템플스테이는 단원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며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한국 불교에 대한 호감과 깊은 인상을 남긴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를 비롯한 하버드대 학생들은 K-팝이나 K-드라마 등으로 한국을 알게 됐지만 런케이션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수륙제 공연을 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독특한 동양 음악은 처음이라 감명받았다며 완전히 이색적인 선율과 동작을 담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진관사를 시작으로 부산, 통영, 전주 등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죠.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전에는 중고교나 국제학교 정도에서 가끔 한국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방문층이 다양해졌다며 K컬처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에 방문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고 했죠. 예일대학교의 아카펠라 그룹 학생들 또한 한국을 방문해 난타 공연을 관람하고 DMZ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을 구상하는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예일대 학생들에게도 넓은 세계관을 제공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알게 해줄 거예요. 예일대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학생이 방문을 희망해서 여행지로 한국을 결정했다고 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을 추천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멋있는 나라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해외 반응 살펴볼까요? 전통 한국 차례 체험 사진을 봤어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정말 부러워요. 한복도 입고 그랬다고요? 다음 여행엔 저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절 체험 사진들을 보니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평온에서 정말 치유되는 것 같아요. 체험한 음식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전골에 김치, 그리고 절음식까지 한국 식당을 찾아봐야겠어요. 궁궐 방문 사진들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 건축학적인 아름다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네요. 절에서 본 일출을 보셨나요? 그것만으로 한국 여행이 가치가 있어요. 캐서린의 사연과 해외 반응 잘 보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